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청 술판 논란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 중 어느 한쪽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할 텐데 왜 끝장을 보자는 식인지 검찰을 출입하는 권형석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이 즉각적이고 아주 강하게 반박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바꿔가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는 6월 7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의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했습니다. 진술 번복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해야 자신에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공개된 옥중 서신에서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한 배경입니다. 그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반전의 카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을 통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이 이를 확인해줬고 검찰은 북한이 발행한 영수증까지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범죄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중대한 부패 범죄에 법률로 정해놓은 형만 해도 무기징역 또는 최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중대한 부패 범죄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를 주장해서 일부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는 재판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해요. 이 전 부지사가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전 부지사의 처벌은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게 지난 4일 재판입니다.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으로 진술을 할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방어권 차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전 부지사 주장에 이재명 대표가 가세한 거 이건 대북 송금 사건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의혹을 이렇게까지 키운 건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구속 수감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이 대표 역시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죠. 오는 6월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든든한 발판을 얻게 됩니다. 비선 측근으로 불렸던 정진상, 김용과 달리 이 전 부지사는 공식적으로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하고 이 대표에게 보고까지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운명 공동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좀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